몇 페이지죠? 잠시만요. 음, 174페이지요. 174. 68, 69, 70, 71, 72, 73, 74. 여기? 네. 음, 몇 번? 1017번이요. 17번. 좌표 평면에 두 점이 있어요. 5a는 루트 10이네. 그쵸? 원점에서 a까지는 루트 10이야. 5b는 루트 26이야. 원점에서 b까지는 루트 26이에요. 네. 5a, 5b를 이웃하는 두 변으로 하는, 이거를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가 2,2야. 네. 상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은 하고 물어봤네.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 있어요. 네.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있어. 자, 여기를 5라고 합시다. 5A는 루트 10, 5B는 루트 26. 좀 다시 그릴게. 조금 이렇게 길게 그려야 되겠네. 그래서 이게 5A는 이건 루트 10, 5B는 이게 B면 이거는 루트 26.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교점은 이렇게 대각선의 교점은 요게 2,2죠. 여기는 A, B, 여기는 C, D. 내용이 이거네, 그치? 네. 그래서 A, B를 구하라는 얘기죠, A, B? 네. A, B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거는 두 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네, 그죠? 네. 그게 루트 10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0이죠? 네. 여기는 C제곱 플러스 D제곱은 26이란 얘기죠? 맞죠? 네. 두 점 사이 거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게 2,2니까 중점을 이용해서 2분의 A 플러스 C는 2죠? 네. 2분의 B 플러스 D는 2죠? 네. 이 말이네. 그럼 미지수 4개, 식 4개죠? 네. 이거 연립풀어서 이제 A, B 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쵸? 네. 자, 다시 한번 써봅시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0이고, C제곱 플러스 D제곱은 26이고, 그 다음에 2분의 A 플러스 C니까 A 플러스 C는 4고, B 플러스 D도 4죠? 네.
자, 이거 연립 풀어서 A하고 B 값을 구해야 됩니다. 자, 이거 C는 하고 씁시다. 4-A죠? D는 하고 씁시다. 그러면 4-B죠? 네, 그거를 여기다 넣으면 A하고 B만 남겠지? 네, 그래갖고 그거를 이거랑 연립 풀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고 할 생각이에요. 그럼 C제곱이니까 4-A의 제곱 플러스 4-B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26이다. 괜찮죠? 네, 어,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8에다가 A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네, 음,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8B 플러스 16, 16, 32는 26이죠? 괜찮죠? 네, 그런데 요게 10이잖아. 그치? 그럼 A 플러스 B 구할 수 있겠죠? 네, 8에 A 플러스 B는 넘겼어요. 10하고 32 더하면 42에서 26 빼면 되죠. 괜찮죠? 네, 빼면 얼마 나옵니까? 16인가? 그쵸? 네, 8에 A 플러스 B는 16. 그럼 A 플러스 B는 2겠죠? 답은 2가 나오겠네. 2 있죠? 네, 자, 선생님 이렇게 풀었어요. 네, 네, 음, 또, 없죠, 이제? 네, 아, 자, 개념셈 보겠습니다. 음, 직선의 방정식 314페이지.
직선의 방정식은 중학교 1학년 때 1차함수 배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1차함수 또 배웠습니다. 그쵸? 그래서 네. 이제 2년에 걸쳐서 직선의 방정식 1차함수를 배웠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 이제 저 앞에 쪽에 나오는 건 중학교 때 배웠던 걸 한번 정리하는 거야. 정리하는 거고 중학교 때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또 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이제 먼저 정리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좌표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이것도 뭐 중학교 과정에서 이미 했던 거니까. 네. 좌표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그게 어떻게 되니? 이런 얘기죠. 자, 첫 번째가 뭐냐면 x는 a야. x는 a다. 뭐가 없어요? y가 없죠? 그렇죠? 네. y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0y 플러스 x는 0이다. 이 말이야. 네. y가 0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y가 어떤 값이라도 x는 a입니다. 이 뜻이죠. 네. y가 어떤 값이라도 x는 a입니다. y가 1이든 100이든 1000이든 x는 a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죠. 네. 언제나 x축에 a인 점을 지나는 거야. y가 어떤 값이든 x는 a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통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x축에 수직인 직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y축에 평행하다, x축에 수직이다. 그런데 선생님은 x축에 수직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x는 a니까 x축에 a인 점을 지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럼 이해하기가 더 쉽거든. 그리기도 더 쉽고 x축에 a인 점을 지나면서 수직하게 그려주면 돼요. 네. y는 b다. 똑같은 얘기죠. x가 없으니까 0x 플러스 y는 b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 그럼 0x니까 x가 어떤 값이라도 y는 b다. 이런 얘기겠지? 네. x가 어떤 값이라도 y는 b다.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릴 때는 y축의 b인 점을 지나면서 수직하게 그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야 그림 그리기가 쉽죠. x는 a다. x축의 a인 점을 지나면서 수직하게. y는 b다. y축의 b인 점을 지나면서 수직하게. 이해 가죠? 그렇죠? 하나만 가지고 외우는 게 더 좋다. x는 a다. x축의 a인 점을 지나면서 수직하게. y는 b다. y축의 b인 점을 지나면서 수직하게. 괜찮죠? 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 자, 그러면 축은 식이 뭐니? 이런 뜻이야. x축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0이다? y가 0이다. 이 말이죠? 네. 그렇죠? 이게 y는 b야. b인 점을 지나면서. 그럼 0인 점을 지나면 y는 0이겠죠. 마찬가지로 y축은 어떻게 되니? y축은 x는 0이죠? 네. 이게 x는 b야. x는 a야. a인 점을 지나면서. 그럼 이건 0인 점을 지나니까 x는 0이겠죠? 그래서 y축은 x는 0, x축은 y는 0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은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표준형이다. 이런 말을 해요. 표준형이다. 자, 우리가 이제 모든 함수에서 표준형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식을 뭐라고 한다? 표준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게 1차함수의 표준형. 1차함수의 표준형은 y는 ax 플러스 b다.
mx 플러스 n이라고 했네. 자, 이게 표준형이다. 이 함수는 어떻게 되죠? 표준형이 y는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죠? 이게 표준형이죠? 네. 그죠? 모든 함수는 표준형이 있습니다. 어떤 네. 함수든 다 표준형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함수는 크게 세 가지야. 첫 번째는 기본형, 두 번째는 표준형, 세 번째는 일반형. 이해되지?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 표준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 기본형이 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 일반형이 있다. 자, 차이점이 뭐냐면 기본형은 가장 간단한 일차함수를 얘기합니다. 일차함수의 기본형은 가장 간단한 일차함수. 이차함수의 기본형은 가장 간단한 이차함수. 이해되죠? 그럼 가장 간단하다는 건 뭐냐? 1차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x의 개수가 0이 아니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기본형의 그래프는 뭐다? y는 mx의 그래프다. 이게 기본형입니다. y절편이 없을 때, 기울기만 있을 때. 이게 이제 1차함수의 조건을 만족하죠. 이게 기본형이야. 2차함수의 기본형은 뭡니까? y는 ax제곱이죠. 네. 그렇죠? 이게 기본형이야. 자, 기본형이다. 가장 간단한 함수식을 기본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자, 표준형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모양. 자, 1차 함수는 기울기와 y절편만 알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자, 기울기와 y절편만 알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뭐만 알면 꼭지점과 a 값만 알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네. 평행이동한 거, 그걸 표준형이라고 한다. 일반형은 뭐죠?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한 거. 그래서 1차함수 일반형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우변을 0으로 만들고 전부 다 좌변으로 넘겨서 x끼리 y끼리 상수끼리 정리한 거. 이거를 뭐라고 한다? 1차함수의 일반형이라고 한다. 네. 2차함수 일반형은 뭡니까? y는 2차끼리 1차끼리 상수끼리 정리한 거죠? 이거를 2차함수의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자, 표준형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모양, 기본형은 가장 간단한 함수의 모양, 일반형은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한 걸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됐죠? 네. 그래서 함수는 항상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로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네. 이제 그 중에서 뭐가 나왔어? 표준형이 나왔어요. y는 mx 플러스 n이다. y는 mx 플러스 n이다. 승민아, m을 뭐라고 하죠? 기울기요. 기울기라고 합니다. m을 기울기. n은 뭐라고 하죠? y절편. y절편이라고 합니다. 자, y절편은 y축을 지나는 점이죠? 네. y축을 지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 y축을 자르는 점. 정확하게 절편이라는 건 자른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y절편이다. 그 말은 뭐냐면 직선이 y축을 자르는 점, 뭐 만나는 점, 지나는 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네. 절편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절편은 원래는 자르는 점. 떡을 잘라놓은 걸 절편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떡을 잘라놓은 걸 절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르는 점, 정확한 표현은 이거야. 자, 기울기는 뭡니까? 기울기는 x의 증가분분의 y의 증가분이죠? 이렇게 외웠죠? 네. 그렇죠? 기울기는 x의 증가분분의 y의 증가분이다. 그러니까 직선에서 두 점을 잡아서 직각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x의 증가분, y의 증가분. 이게 기울기죠? 네. 이게 기울기입니다. 자, x의 증가분분의 y의 증가분이 기울기인데 이게 직각삼각형에서 얘기하면 직각삼각형의 이게 밑변이죠? 네. y의 증가분은 높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삼각배에서는 밑변분의 높이를 뭐라고 합니까? 탄젠트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가 세타면 기울기를 뭐라고 한다? 탄젠트 세타라고 합니다. 네, 괜찮죠? 그래서 네,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이 주어지면 뭐를 구할 수 있다?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네, 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다. 표준형은 y는 mx 플러스 n을 표준형이라고 한다. m을 기울기, n은 y절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네, 쭉 중학교 때 배운 거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아주 기본이에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직선을 배우는데 직선의 방정식을 못 구하면 할 얘기가 없죠. 그렇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지면 제일 쉽죠? 그렇죠? 네,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지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제일 쉬워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면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가 이거 y절편이 1이다. 그러면 식이 제일 쉬워요. y는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기울기가 주어지면 좋은데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럼 기울기는 얼마다? 기울기는 탄젠트 45다. 이렇게 구해야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탄젠트 값은 한번 정리 한번 합시다.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자, 탄젠트가 얼마니? 하고 물어봤네. 탄젠트. 자, 승민아, 탄젠트 0도 얼마죠? 0, 0. 30도 얼마입니까? 3분의 루트 3, 3분의 루트 3. 45도 얼마죠? 1이요. 1입니다. 60도 얼마죠? 루트 3, 루트 3입니다. 90도 얼마입니까? 무한대라고 합니다. 잴 수 없다. 무한대다. 너무 크다. 이런 얘기죠. 이게 탄젠트 값이야. 그래서 이제 각이 주어지면 특수각이 주어질 거야. 아니면 값이, 그 표가 주어져야 되니까 귀찮죠. 특수각이 주어지면 바로 뭘 구할 수 있다?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탄젠트 45도는 1이죠. 기울기는 1이고 y절편이 5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각이 주어져도 일차함수의 식을 구할 수 있다. y는 x 플러스 5겠죠. 네, 그렇지 않죠? 자, 세 번째. x축에 평행하다. 그리고 1,3을 지난다. 그려보면 알죠. 자, 그려보고, 자, 원점, y축, x축, 1,3, x는 1, y는 3. 자, 1,3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하다. x축에 평행하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y축에 3인점을 지나니까 y는 3이겠죠? 네, 이렇게 식을 쓰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네, 직선이야. 자, 직선은 이제 지금부터 배우는 게 도형인데 제일 가장 간단한 도형은 점이야. 그치? 그래서 지금까지 뭘 배웠어? 평면 좌표를 배운 거야. 네, 점을 배운 거죠. 그 다음에 뭐겠어? 점이 이동하면 선이 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한 도형은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점하고 직선은 우리가 도형을 배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따라서 앞으로 대학 입시를 볼 때까지 점과 직선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네, 기본 도형이라서 그래.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나온다. 그래서 언제나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암산이 가능해야 되죠. 자,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질 때는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본 거야. 자, 기울기가 m인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난다. 그럼 식이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본 거야. 자, 한 점과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질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이 문제는 이해를 하려면
평행이동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평행이동. 자, 평행이동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점을 평행이동할 때, 두 번째는 도형을 그래프라고 합시다. 지금 함수를 배우니까. 그래프를 평행이동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평행이동을 해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점하고 그래프인데 점은 어떻게 한다? 점은 더한답니다. 점은 더하면 돼요. 그래서 점은 더한다. 얼만큼? 이동한 양만큼.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면 X를 XP로 고치면 돼요. Y축으로 Q만큼 Y를 Y 플러스 Q라고 고치면 됩니다. 점은 더한다. 네. 우리가 이제 그래프는 Y는 fx 이렇게 나오죠. 네. 자, 결과부터 얘기하면 그래프는 어떻게 한다? 뺀다. 네. 얼만큼? 이동한 양만큼. 그래서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니까 Y-Q. X축으로 평행이동하니까 X를 X-P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동한 양만큼 뺀다. 여기는 더한다. 여기는 뺀다. 점은 더한다. 그래프는 뺀다. 이렇게 외우면 되죠. 자, 네. 함수니까 우리가 Y는 이렇게 표현한 걸 양함수라고 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뒤쪽에 넘어가면 원 같은 거는 그런 걸 음함수라고 해. 이런 건 Y는 이렇게 쓰면 양함수. XY가 같이 있는 거, fx, y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음함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y는 이거는 이제 양함수예요. 그럼 y는 하고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 q를 넘겨. 그래서 f에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렇게 고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x축으로 평행 이동한 건 빼고 y축으로 평행 이동한 건 원래 왼쪽이 백인데 넘어갔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질 때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니? 이런 뜻이야. 자, 기울기가 m이야. x1, y1을 지난다.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기울기가 m인 직선은 y는 mx의 그래프. 자, 이게 y축, 원점, x축. 자, 이게 y는 mx라고 합시다. 원점을 지나겠죠. y는 mx. 자, 이게 기울기가 m인 그래프야. x1, y1이 여기라고 합시다. 여기가 x1, 여기가 y1이라고 합시다. 이 점을 지나야 돼. y는 mx, 기울기가 m인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나야 돼. 그럼 저 점을 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x축으로 x1만큼, y축으로 y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되죠? 네. 이 직선을 x축으로 x1만큼 y축으로 y1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될 거야. 이해되지? 그럼 평행이동하면 이동한 양만큼 빼는 거니까 요거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니? y는 m에다가 x는 빼고 x-x1 원래 왼쪽이 마이너스 y1인데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y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y는 mx의 그래프를 x축으로 x1만큼 y축으로 y1만큼 평행 이동하면 원점이 이 점으로 가겠죠. 반드시. 네. 그러면 조건을 만족한다. 그래서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가 이거에 의해서 그래요. 이해되죠? 자, 정리 한번 해주세요. 책에다가 좀 써주세요. 책에다. 평행이동도 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질 때 그림 그리고 왜 저렇게 식이 나오는지 한번 써보시고 네.
네, 다녀왔어요. 오케이. 자,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지는 거는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나오기만 하면 구구단처럼 바로 일참수식을 세워야 돼요. 자, 기울기가 3이다. 0,1이라는 건 뭐죠? x좌표가 0이니까 이거는 y절편이죠? 네, y절편이니까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1이다. 이 말하고 똑같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y는 3x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식 쓰면 되죠. 네, 자, 2번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4, 마이너스 2를 지난다. 그러면 식은 어떻게 되니? y는 마이너스 1 쓰고 x는 빼고 x는 빼요. y는 더합니다. 됐죠? 원래 왼쪽이 백인데 넘어오니까 더하기가 플러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에서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네, 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죠?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지면 y는 마이너스 기울기에 x는 빼고 y는 더한다. 됐죠? 네, 앞으로 이제 선생님은 그냥 계속 이렇게 그냥 바로 쓸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네, 자,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니? 자, 두 점에 대하여, 선분 A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 내분하는 점을 지나고, 그러니까 이 점을 구하라는 얘기지. 그리고 기울기가 2인, 기울기는 가르쳐 줬죠. 그럼 이거 한 점만 구해서 기울기와 한 점을 이용해서 식세워라 이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1대2로 내분한다. 1대2로 x자 써주고 자 1대1 써주고 x자로 구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내분하는 거니까 1 플러스 2. 자 1이랑 멀리 있는 거 2랑 곱해야죠. 2랑 마이너스 4 곱해야죠. 마이너스 8이죠. 괜찮죠? y좌표도 1 플러스 2분의 1이랑 y좌표 마이너스 2, 2랑 y좌표 마이너스 10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거네. 네, 그래서 한 점의 좌표는 얼마다? 앞에 거는 3분의 마이너스 6, 3분의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네. 그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죠? 네, 자, 그럼 기울기가 2고
기울기가 2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지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지난다. y는 2에다가 x는 빼고 x 플러스 2, y는 더하고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면 되죠? 네.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y는 2x 2x 플러스 4 마이너스 4 없어지네. 이렇게 되겠죠? 네. 오케이죠? 네.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다. x는 빼고 y는 더한다. 자, 각이 주어졌어요. 기울기가 주어진 거죠. 기울기는 탄젠트 60이다. 루트 3이죠? 네. 기울기와 한 점을 지난다. 직선의 방정식이 얼마니? y는 루트 3에다가 x는 빼고 2루트 3, y는 더하고 이렇게 쓰면 되죠? 한 점이 주어지면 x좌표는 빼고 y좌표는 더한다. 괜찮죠? y는 루트 3x 곱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죠? 그래서 y는 루트 3x 마이너스 5겠죠? 네. 승민아 이해되지? 네. 기울기 한 점에 주어졌다? 숨 쉬지 말고 써야 돼. 기울기 써주고 x는 빼고 y는 더한다. 네. 밑으로 내려가서 109-1번 해보겠습니다. 음, 오케이. 자, 109-2번. 오케이.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자, 우리는 앞에서 뭐를 배웠냐면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질 때, 자, 기울기가 m이다. x1, y1.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에 x는 빼고 y는 더한다. 이거를 배웠어요. 그렇죠? 네,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지면 이렇게 식을 쓴다. 그럼 두 점이 주어지면 어떻게 할래? 이 말이거든? 그쵸? 네, 그럼 두 점이 주어지면 이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만 구하면 1번처럼 풀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울기를 먼저 구하는 거야. m은. 기울기 어떻게 구합니까? x의 증가분, y의 증가분. 이렇게 구하죠? 네, 그래서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울기와 한 점을 이용해서 y는 m에 앞에 점을 이용하면 x는 빼고 y는 더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 두 번째 점을 이용하면 y는 m에 x는 빼고 y는 더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어떤 걸 써야 되나요? 둘 다 똑같습니다. 쉬운 걸로 쓰시면 됩니다. 네, 내용은 이거예요. 괜찮죠? 네,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x좌표가 같다. 두 점이 주어졌는데 이 두 점 중에 x좌표가 같다. 예를 들어서 1,2, 1,5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x값이 같다. 그럼 이건 어떻게 돼? 식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1,2, 1,2 여기죠? 1,5 여기죠? 그렇죠? 두 점을 네,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뭡니까? x는 1이죠? 네, 그러니까 x좌표가 같다. 그러면 x는 1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3, 마이너스 5,3, y좌표가 같다. 그러면 이거는 식이 어떻게 됩니까? y는 3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 가죠? 네, 이 말이다. 그래서 두 점이 주어지면 어떻게 한다?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와 한 점을 이용해서 식을 쓰고 1번처럼 그럼 어떤 점이나 앞에 있는 점이나 뒤에 있는 점이나 어떤 걸 하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해되죠? 네, 자, 여기다 하나 덧붙여서 두 점이 주어졌는데 x좌표가 같다? 그럼 x는 1. y좌표가 같다? 그러면 y는 3.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네, 오케이.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항상 뭐부터 구한다? 기울기부터 구합니다. 그럼 기울기는 뭐니? 기울기는 x의 증가분, y의 증가분, 기울기를 m이라고 합시다. 그럼 x의 증가분,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2죠. y의 증가분 3에서 7까지 4 증가했죠? 네, 기울기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그 다음에 기울기와 한 점. 앞에 거를 하든 뒤에 거를 하든 똑같아요. 앞에 게 쉽겠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에다가 x는 빼고 y는 더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에서 플러스 5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자, 기울기부터 구하면 기울기를 m이라고 합시다. 그럼 x의 증값은 3에서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5죠. y의 증값은 마이너스에서 2까지 4 증가했죠? 그렇죠? 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5분의 4에다가 기울기와 한 점, 앞에 거든 뒤에 거든 똑같아요. 앞에 거 쓰면 x는 빼고 y는 더한다.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5분의 4x 뒤에 거랑 곱하면 플러스 5분의 12에서 마이너스 2니까 5분의 10이겠죠? 네, 그러면 이거는 5분의 2겠네. 그쵸? 이렇게 나옵니다. 자, 3번은 x좌표가 같네? 그럼 이거는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오케이죠? 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와 한 점을 이용해서 식을 세웁니다. 내용은 그거지.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경우,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경우,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다. x절편이 a야, y절편이 b야.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얼마니? 이 말이죠. 네, 그러면은 x절편이 a란 얘기는 뭡니까? a, 0이죠? 네, y절편이 b란 얘기는 0, b란 얘기죠? 이렇게 두 점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기울기는 x의 증값은 0에서 a 빼면 마이너스 a, y의 증값은 b에서 0 빼면 b죠? 네, 그쵸?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b야. y절편은 b죠? 그래서 식은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식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이너스 a분의 bx를 넘길 겁니다. 그럼 a분의 bx 플러스 y는 b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요거 넘긴 거야. 네, 그 다음에 양변을 b로 나눌 거야. 양변을 b로 나누면 앞에 거는 a분의 x가 되고 b 약분되니까 두 번째 거는 양변을 b로 나눴으니까 b분의 y가 되고 그 다음에 우변은 1이 되죠? 네, 그렇죠? 요게 뭐냐면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네, 그렇죠? x절편이 a다 그러면 a분의 x, y절편이 b다 그럼 b분의 y, 그리고 항상 우변은 1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지면 식을 바로 이렇게 쓰세요 이런 얘기야. 네, 됐죠? 그래서 x절편이 2다. y절편이 3이다. 이렇게 주어지면 2분의 x 플러스 3분의 y는 1 이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지? 네, 또는 식이 이렇게 나오면 아 x절편은 2고 y절편은 3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좋아요. 괜찮죠? 중학교 때는 안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하다. 자,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8이면 식이 어떻게 되니? x절편이 3이구나. 3분의 x. y절편이 8이구나. 8분의 y는 1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죠? 자, 2번. 이거는 x절편이 2구나. 이거는 y절편이 마이너스 5구나. 그럼 식은 2분의 x 마이너스 b분의 y는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승민아 이해 가지? 네, 자, x절편, y절편이 주어지면 식을 이렇게 씁니다. 넘어가서 자, 두 점 또는 절편이 주어진 경우 직선의 방정식.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뭘 배우고 있어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 배웠습니다. 가장 쉬운 게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질 때. 두 번째가 뭐야?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질 때. 그 다음에 두 점이 주어질 때. 이렇게 배웠죠? 네,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식 세우는 거. 자, 두 점에 대하여 선분 A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과 점 1,8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 점을 먼저 구해야지. 그리고 이제 두 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라. 1대2로 외분한다. x자로 곱해야죠. 외분하는 점은 어떻게 되니? 1대2니까 1 마이너스 2. 자, x자로 곱하면 x좌표 1. 2랑 곱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네. y좌표 1 마이너스 2. 1이랑 y좌표 곱하면 6. 2랑 마이너스 4.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 이해되지? 그래서 외분점의 좌표는 얼마다? 마이너스 1분의 위에 거 7이죠. 마이너스 1분의 위에 거 10이죠.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 네. 그리고 또 한 점은 마이너스 1, 8이죠. 이 두 네.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 말이잖아. 그쵸? 네. 그럼 기울기부터. 자,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까지 x의 증값은 6이죠. y의 증값은 마이너스 10에서 8까지 18이죠. 기울기 네. 3이죠. 그다음 기울기와 한 점, 2점 이용하면 y는 3에다가 x는 빼고 y는 더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3x 플러스 11 이렇게 나오겠네. 오케이죠? 네. 음. 자, 점 4, 마이너스 6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이 x절편의 3배일 때 y절편이 x절편의 3배래. 자, 그러면 y절편이 x절편을 a라고 두면 y절편은 3a란 얘기죠? 네. 3배라고 했으니까. 그럼 식이 어떻게 됩니까? a분의 x 플러스 3a분의 y는 1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런데 이게 어디를 지나? 4, 마이너스 6을 지나니까 xy에다 집어 넣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a를 구할 수 있겠죠? 괜찮죠? 네. 그래서 a분의 4 플러스 3a분의 마이너스 6는 1이죠. 3a 곱하면 되겠죠? 네. 양변에 3a 곱하면 12 플러스 마이너스 6는 3a죠. 3a는 6이죠. a는 2겠네. 네. a가 있으니까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x 플러스 6분의 y는 1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괜찮죠? 네. 자, 공식은 외워두셔야 돼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110-1번 구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110-2번 해보겠습니다. 음, 오케이.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자, 직선이 세 점 있어요. 직선 위에. 세 점 A가 2,5다. B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다. C가 A, A-5다. 이렇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이 말은 어떤 얘기야? 두 점을 이용해서 X의 증가분, Y의 증가분을 이용하게 되면 어떤 거를 하든 이거를 하든 어떤 두 점을 가지고 구하든 전부 닮음이죠? 네. 그렇죠? 전부 닮음이야. 이 각과 이 각 동의각이죠. 이거 90도죠. 전부 닮음이니까 이거분의 이거나 이거분의 이거나 이거분의 이거나 모두 같죠? 네.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두 점을 이용하면 기울기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 점을 이용한 기울기도 같다. 그럼 A 값이 나오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두 점을 이용한 기울기 X의 증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Y의 증값은 마이너스 9죠. 그럼 3이죠? 네. 그럼 이렇게 두 점을 이용한 것도 같아야죠. 자, 네. X의 증값은 A 플러스 1이죠.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되죠. Y의 증값은 A-5에서 마이너스 빼니까 A-1이죠. 네. 괜찮죠? 여기 얼마다? 3이다. 그러면 A-1은 분모 곱하면 3의 A 플러스 1이다. 넘어가면 2A다. 3 넘기면 마이너스 4다. A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괜찮죠? 네. 음.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을 때,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야?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죠? 네.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 일직선에 있다는 얘기구나. 그럼 이렇게 네. 두 점을 이용하면 기울기 얼마입니까? X의 증값은 1, Y의 증값은 3. 기울기가 3이야. 네. 그럼 이거 두 개 직선의 기울기도 3이 나와야죠. X의 증값은 X의 증값은 3이죠. Y의 증값은 A-3이죠. 네. 이거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A-3은 9네. A는 12다.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죠? 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울기가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 오케이. 자, 밑에 111-1번 하겠습니다.
자, 잘했는데 이렇게 만약에 문제에서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K에 관한 2차식이 나왔어. 그럼 항상 근과 계수 관계를 쓰세요. 네. 두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3이죠? 네. 그렇죠?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두 개를 구한 다음에 3이라고 하지 마시고 네. 여기에서 그냥 바로 근과 계수 관계로 구하는 거야. 네. 그렇지?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근의 공식에 넣겠지. 네. 그러면 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쩌고 저쩌고 인데 그걸 또 더하겠지. 네. 근과 계수 관계 쓰는 게 훨씬 편하죠? 네. 그렇죠? 자, 111-2번. 오케이. 자, 이제 1차 방정식의 일반형이 나옵니다.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언제나 함수는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세 개가 있습니다. 기본형은 가장 간단한 함수를 얘기하는 거고, 표준형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식을 얘기하는 거고, 일반형은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된 식을 얘기해요. 네. 되죠? 그러면 이제 1차 함수도 직선의 방정식도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된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일반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죠? 그렇죠?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몇 가지냐? 세 가지밖에 없어요. 직선의 방정식은 x절편, y절편, 기울기 세 개만 알면 되지. 네. 다른 게 없잖아. 그치? 직선에서 네. 알아야 될 다른 게 없어.
x절편, y절편, 기울기 세 개만 알면 됩니다. 따라서 자, 우리가 이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이와 같은 직선에서 기울기 x절편, y절편을 구할 겁니다. 그럼 이걸 y는 하고 한번 써보자. ax하고 c를 넘겨서 b로 나눌 겁니다. b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겠죠? 네. ax하고 c를 넘겨서 b로 나눴어요. 자, 그럼 기울기가 얼마죠? 마이너스 b분의 a죠. 네. y절편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b분의 c죠. 네. x절편은 y가 0일 때니까 y에다 0 넣으면 ax 플러스 c는 0, c 넘기고 a로 나누면 x는 x절편은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c죠? 그쵸? 기울기 y절편, x절편을 구해보니까 이렇게 돼. 외우기 불편하지? 그렇지 네. 않으면 또 이렇게 고쳐가지고 또 다 구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외웁니다. 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일 때 기울기가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2야. b를 이렇게 나눠. 그리고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마이너스 b분의 a. 요게 뭐다? 기울기다. y절편은 얼마니? 이렇게 나누고 마이너스. 이게 y절편이에요. 그러니까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 x절편은 얼마니? 그럼 이렇게 나누고 마이너스. 이게 x절편입니다. 마이너스 a분의 c. 그럼 이제 일반형이 나오면 기울기 x절편, y절편 그냥 구할 수 있죠. 네. 처음에는 이해되지? 그러면 굉장히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아주 편해요. 알고 있으면. 그래서 기울기 x절편, y절편 이렇게 구한다. 자, 좀 써주세요. 네. 네, 썼어요. 음, 괜찮죠? 이거 표 외우면 아주 좋아요. 네. 외우세요.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 y절편 마이너스 b분의 c, x절편 마이너스 a분의 c. 예를 들어서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0이다. 기울기 2분의 1. 그쵸? 네. y절편 2분의 3 나누고 마이너스 x절편 마이너스 3. 됐죠? 네. 바로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아. 자, 1차함수를 좌표 평면 위에 그려라. 직선을 그려라. 그럼 x절편, y절편 구해서 두 점을 연결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1번 그래프를 그려라. 그럼 x절편, y절편 두 점 찍어서 연결해 주면 되죠. 자, 그러면 y절편 얼마다? 이렇게 나누고 마이너스 2죠. 네. x절편 얼마다? 이렇게 나누고 마이너스. 그러면 3분의 2죠. 네.
3분의 2. 그래서 두 점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괜찮죠? 네, 이렇게란 얘기야. 자, 2번. 이거는 y는 넘어가고 나누면 y는 2분의 5죠. 네, y는 2분의 5. 아까도 얘기했죠. y축에 2분의 5인 점을 지나는 거. 2분의 5, 2.5니까 이 정도 되겠네. y축에 2분의 5인 점을 지나는 그래프. 그게 y는 2분의 5다. 자, 이거는 x는 마이너스 4네. x축에 마이너스 4인 점을 지나는 그래프. x축에 마이너스 4인 점을 지나는 그래프를 x는 마이너스 4라고 한다. 오케이죠? 네, 자, 그래프를 그려라. 자, 이제 직선에 대한 개형. 직선에 대한 개형. 직선에 대한 개형은 전부 다 기울기와 y절편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y축, x축, 원점이다. 자, 개형이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기울기와 y절편의 부호가 뭐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기울기는 오른쪽 끝이 올라가면 양수죠. 네, 오른쪽 끝이 올라가면 기울기가 양수야. y절편은 y축을 지나는 점이니까 y절편도 양수죠. 네,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기울기도 양수, y절편도 양수 이렇게 얘기해야죠. 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오른쪽 끝이 올라가네. 기울기 양수. y절편 음수죠. y절편 음수다. 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오른쪽 끝이 내려가네. 기울기 음수. y쪽 y절편 위에 있으니까 양수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네. 그러면 오른쪽 끝이 내려가니까 기울기 음수. y절편 y절편 원점 아래니까 음수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네, 이해가죠?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개형을 그려라. 그 말은 뭐냐면 기울기와 y절편의 부호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네 개 중에 어떤 거니? 하고 물어본 거야. 네, 이해가지? 그래서 이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 요게 4번. 어떤 그래프니? 하고 물어본 거야. 네 개 중에. 괜찮죠? 자, 그러면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나오면 이거에 뭐를 구해놓고 시작해?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해놓고 시작해. 기울기는 네, 얼마입니까? 기울기는 아까 했죠? 이렇게 나누고 마이너스. 이렇게 나누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b분의 2죠. 네, y절편은 얼마니? y절편. y절편은 이렇게 나누고 마이너스. y절편. 마이너스 b분의 c죠. 그렇죠? 그럼 이거의 부호를 가지고 이제 개형이 이렇게 네 개인데 네 개 중에 어떤 건지 알아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 부호를 알려면 A와 B의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를 알아야 돼요. 네, 근데 A, B의 부호가 같아. A, B의 부호가 같으니까 A, B가 양수란 얘기는 두 개 부호가 같다는 얘기죠. A, B가 양수니까 이것도 양수. 마이너스 앞에 있으니까 음수죠. 네, B하고 C도 곱하면 양수야. 그럼 B분의 C도 양수니까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음수죠? 네, 그러면 기울기도 음수, y절편도 음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죠? 네, 그러면 몇 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1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네. 자, 좀 써주실래요, 이거? 앞에 있는 그래프의 개형 구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네, 적었어요. 자, 112-1번 풀어보세요. 음, 1사분면, 2사분면? 오케이. 112-2번. 음, 3, 4분면. 오케이. 자,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옵니다. 밑에 네, 표 나오죠? 밑에 표까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거보다 이제 연립방정식의 해가 더 많이 나오는데, 요거죠. 나중에 이제 이걸로 설명을 할게요. 네, 순형보다는 일반형이 중요하니까 위에 거보다는 밑에 걸로 하겠습니다. 네,
두 직선이 수직일 조건을 먼저 할게. 자, 두 직선이 수직일 조건이다. 우리가 두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끼리 곱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나오죠. 두 네. 직선이 수직이다. 그러면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아주 중요해요. 굉장히 많이 쓰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두 직선은 수직이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수직 조건이라고 합니다. 수직 조건. 네. 왜 그런지 증명을 이걸로 합니다. 자, 이게 y는 mx의 그래프야. 자, 90도로 지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y는 m-x야. 이 두 개의 직선이 90도로 만나요. 그래서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끼리 곱하면 왜 마이너스 1이냐?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야. 네. x는 1인 이와 같이 선분을 긋게 되면 직각삼각형이 생기죠? 네. 그렇죠?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생기면 이 직각삼각형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겠죠? 네.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할 거야. 자, 이거는 0,0이고 이거는 1,m이니까 이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x의 증값은 1의 제곱, y의 증값은 m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것도 하나는 0,0, 하나는 1,m-죠.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 1의 제곱 플러스 m-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요 길이는 얼마입니까? 요 길이는 여기는 y좌표끼리 빼면 m-m-겠죠? 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걸 어떻게 한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네. m-m-의 제곱은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 다음 이거 제곱하면 루트 없어지니까 1 플러스 m제곱. 그 다음에 밑에 거 제곱하면 마찬가지로 루트 없어지니까 1 플러스 m-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양변을 이거 좌변을 전개하면 m제곱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고 2 곱하고 m 다시 이렇게 나오겠네. 네. 1 플러스 그러니까 1 두 개니까 2 플러스 m제곱 플러스 m 다시 제곱 이렇게 되죠. 네. m제곱 없어지고 m 다시 제곱 없어지죠. 네.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n 곱하기 m 다시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수직 조건에서 자, 수직 조건에서 90도로 만나는 두 직선의 기울기가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를 증명하라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시험 문제. 그래서 수직 조건에서 기울기끼리 곱하면 왜 마이너스 1이니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다고. 네. 증명하라.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은 해줘야 됩니다. 네. 자, 왼쪽 그림을 보면서 한 번 쭉 써보세요. 네. 음.
네, 적었어요. 수직 조건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수도 없이 많이 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문제를 네, 풀 때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다. 밑으로 내려와서 자, 여기 있는 거 일반형일 때 여기 있는 식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면 수업이 끝날 것 같아. 네, 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야. 직선이 있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직선이 두 개가 있어요. 네, 자, 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위치 관계. 자, 평면상에 두 직선이 있다면 위치 관계는 1번 평행하다. 1번 평행하다. 평행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직선이 같을 수 있죠? 네, 일치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죠? 네, 한 점에서 만난다. 네 번째, 한 점에서 만나긴 만나는데 90도로 만날 수 있겠죠? 네, 90도로 만난다. 그래서 전부 몇 가지다? 네 가지입니다. 평면상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다? 네 가지다. 괜찮죠? 그럼 평행하다라는 얘기는 뭐야?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은 다르다죠? 네,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야. 네, 일치한다는 뭡니까? 두 직선이 일치하려면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야죠? 네, 그래야지 일치합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 말은 뭐죠? 기울기만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죠? 평행하지 않으니까. 네, 그렇죠? 수직이다. 이 말은 뭐죠?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이죠? 네, 자, 그럼 여기 있는 식에서 이걸 1식이라고 합시다. 이걸 2식이라고 하면 1식에서 어차피 기울기하고 y절편을 가지고 해줘야 되니까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1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죠? 이렇게 네, 하고 마이너스 이게 기울기죠. 네, 1식의 기울기는 이거야. 2식의 기울기는 얼마죠? 마이너스 b-분의 a-죠? 네, 그러면 기울기끼리 같다 이 말은 뭐야? 기울기끼리 같다 이 말은 마이너스 b분의 a는 마이너스 b-분의 a-입니다. 이 말이죠? 네, 이 말이에요. 그럼 둘 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고칠 수 있죠? 네, 그렇죠? b분의 a는 b-분의 a-야. 비례식이죠? 네, 비례식이니까 어차피 x자로 곱하면 등식이 성립합니다. 네, a-b는 a, b- 등식이 성립하니까 요 자리에 있는 거와 요 자리에 있는 건 바꿔도 상관이 없죠. 곱하기나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네, 그래서 요 자리에 있는 거와 요 자리에 있는 거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a-분의 a는 b-분의 b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네, 이게 뭐다? 기울기가 같다야. 이해되지? 네, 자, 이제 y절편도 한번 볼게요. y절편이 같다. 이 말은 y절편이 같다. 자, y절편은 이렇게 나누고 마이너스죠? 밑에 있는 것도 이렇게 나누고 마이너스야. 그죠? 마이너스 b분의 c는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기울기하고 마찬가지예요. 자, 둘 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고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와 이거는 바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곱할 건데 바꿔서 곱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b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와 이 자리에 있는 걸 바꾸면 b-분의 b는 네, c-분의 c다. 이거를 얻을 수 있어요. 네, 요게 뭐다? y절편이 같다야.
네, 되셨죠? 기울기가 같다, y절편이 같다. 자, 그럼 첫 번째 평행할 조건은 기울기가 같다. 그 말은 뭐라고? a-분의 a는 b-분의 b입니다. 이게 기울기가 같다야. 네, y절편은 다르다. b-분의 b는 c-분의 c가 아니다죠? 네, 이거 꼭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a-분의 a는 b-분의 b다. 기울기가 같다. b-분의 b는 c-분의 c가 아니다. y절편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평행할 조건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으니까 기울기가 같다. a-분의 a는 b-분의 b다. y절편이 같다. b-분의 b는 c-분의 c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게 뭐다? 일치할 조건이에요. 한 점에서 만난다. 기울기가 다르다. 그러니까 a-분의 a는 b-분의 b가 아니다죠? 네, 이렇게 이해가죠? 네, 자, 그 다음에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수직 조건이야. 그렇죠? 네, 수직 조건. 그러면 a-분의 a는 기울기니까 바로 써야 되겠네. b를 쓰는 것보다. 마이너스 b분의 a와 마이너스 b-분의 a-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마이너스 두 개니까 플러스가 되고 분모끼리 곱하면 b, b-, 분자끼리 곱하면 a, a-는 마이너스 1이다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분모 곱해서 a, a-는 마이너스 b, b-죠? 네, 좌변으로 넘기면 a, a- 플러스 b, b-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요게 뭐다? 수직 조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결과는 외워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평행할 조건, 네, 일치할 조건, 그 다음에 특히 수직 조건,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식으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네, 알고 있어야 돼요. 괜찮죠? 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해 주세요. 네,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센으로 숙제를 내줄게요. 네. 직선의 방정식. (164페이지) 쭉 나오죠. 자, B스텝 풀겠습니다. 네. B스텝. 유형 1번부터 1117번이면 너무 여기 165쪽 한번 풀자. A스텝 165쪽 하나 풀고 그 다음에 B스텝으로 와서 168, 169, 170, 171에 1177번까지 유형 6번까지 괜찮죠? 비스텝만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모르는 건 연습 좀 하세요 그러면. 네, 오케이. 그럼 유형 6번까지 괜찮죠?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